안녕하세요. 8월 19일 월요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행정법. 자, 이제 날씨도 점점 뜨거운 날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래도 희망적인 게 한 2주 정도만 지나면 드디어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살살한 바람이 불 것 같아요. 조금만 참으세요. 조금만, 저도 참고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서 매일매일 습관처럼 행정법은 하고 가셔야죠. 자, 그러면 매일 행정법 한번 쭉 달려볼게요. 8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자, 24년 9번 국어 문제. 자, 바로 볼게요. 의무행 확보수단 행정벌에 관한 문제예요. 정리하고 가셔야죠. 자, 행정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재죠. 제재. 강제하고 달라요. 과거 행위에 대한 그러니까 위반 행위죠. 위반 행위, 법 위반 행위. 위반 행위에 대한 위반을 한 행위에 대한 제재예요. 제재. 그 제재가 두 가지, 형벌로서 제재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다른 말로 질서벌로서 제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게 행정령에서 벌어지니까 앞에다 두자 넣어놓으면 좋겠죠. 행정, 형벌이라고 하고 행정, 질서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행정형벌은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서 요걸 원칙, 요 법정주의 원칙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거 범죄예요. 범죄이기 때문에 형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형사 절차를 진행해서 법원에서 확정을 합니다. 그래서 벌금 이상, 징역, 금고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정청의 제재? 요거는 좀 아니죠. 요거는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 청의 제재라는 말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행정벌로서 그 중에서도 질서벌 과태료는 이거는 청의 제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걸 청의 제재로서 과태료 얘기하는데 요게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법정주의예요. 여기도 법정주의는 맞지만 근데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정주의지 죄형 법정주의는 아니에요. 범죄는 아니거든요. 이건 범죄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청의 결정, 일방적 결정이기 때문에 이것도 처분성을 인정하는 건 맞는데 문제는 항고 소송을 하지 않고요.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다루고 있어요. 쟁송 대상으로 쟁송 요걸로 하는데 쟁송은 요걸로 하고 있어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쟁송 절차를 거쳐라.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으로서의 과태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처분성은 인정하지만 행정소송 요거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정소송법을 적용하진 않는다는 거죠. 비송사건 절차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금 다르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 과태료에서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여러분이 자주 암기하시고 자주 보셔야 돼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는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 과태료는 해당되지만 사법 절차에서 과태료하고 징계라는 내부 절차에서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의 대상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형법이라는 죄형법정지에 적용되는 법전하고 거의 비슷해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 부과하고요. 착오만 갖고는 안 되고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그럴 때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착오했다, 난 오인했다 이것만 갖고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면 틀린 지문이에요. 14세 미만자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라는 형사 미성년자라는 개념도 과태료에도 비슷하게 적용을 해요. 자,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적용되면서 과태료 부과하기 전에 10일 이상의 뭘 줘야 된다? 의견, 한마디로 당사자의 의견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이 없으면 그러면 과태료를 납부하는 기간이 다가오고 그런데 그 납부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당연히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서 국가나 지자체 한마디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되게 만들죠. 자, 그럴 때 당사자 입장에서 과태료에 대해서 불복 쟁송을 할 때는 비송사건 절차로 다툰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여기는 행정 제재에 들어가지 않는데 다만 행정 형벌 중 특별한 절차가 있죠. 그래서 통고 처분, 직결심판. 일반적으로 형사 절차의 직결심판 말고요. 경찰서장만 할 수 있어요. 서장만. 청장 말고요. 서장만. 그러면 해양경찰서장도 할 수 있어요. 서장만이 바로 법원에 직결심판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 결정하면 검찰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전과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한 절차다. 또 통고 처분은 원래 2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런 것들, 자, 벌금, 과료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또 금고도 5일 이하 정도만, 징역은 안 돼요. 징역 이런 것들은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요. 징역은요 30일 이상이거든요. 따라서 20만 원 이하의 벌금, 과료에 해당되는데 이거를 전과자라고 해서 형벌에 해당되는 처벌을 형사법원에서 결정하는 걸 대신해서 법원의 대신해서 요거에 가름하여
누가? 청이 과금을 하는 거죠. 이럴 때 이 과금을 범칙금이라고도 불러요. 범칙금 또는 통고처분. 그래서 청이 하긴 해도 이거는 말이 통고처분이란 말을 붙였지 실질적으로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고처분 나중에 나 이거 불만이에요. 내가 이거 싸우겠어요. 라고서 그러면 구제 절차는 쟁송 절차는 요거는요 형사 절차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통고처분을 하고 나서 안 하니까 형사 절차로 간다? 아니에요. 형사 절차로 가도 고발을 반드시 청의 고발이 있어야 되는데 청의 고발이 필요한데 자 무조건 통고처분을 하고 안 되면 고발 들어간다? 아니에요. 통고처분할지 고발할지는 재량사안이에요. 따라서 통고처분 없이 바로 고발을 한다 해도 반하지 않고요. 통고처분 한다 해도 반하지 않고요. 이건 잘 나오는 시험 문제니까 꼭 구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은 통고처분이지만 실질적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항고소송 노노노노 형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거. 항고소송하지 않습니다. 이거 안 한다는 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행정벌 간단히 좀 살펴봤어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중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치 않은 거 1번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독립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원래 종업원이 범죄 행위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죠. 하지만 종업원의 범죄이기 때문에 영업주도 자동적으로 그러면 안 되죠. 독립하여 그 자신의 종업원에 대한 뭐예요? 선임감독상의 독립에서 과실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장님은 사장님 과실, 법인은 법인 과실, 종업원은 종업원 과실 각자 책임을 져야죠. 자 거심으로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의 처벌에 전제 조건일 필요는 없다. 아주 정상적인 양벌 규정이었어요. 자 이번에 구도로교통법 규정하는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 행정소송의 대상 이거 보세요. 이거 안 된다고 그랬죠. 이거 행정소송이 아니라 형사소송 형사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형사소송 이걸 해야죠. 이걸로 가셔야죠. 바로 2번이 틀렸네요. 행정처분 노노노노. 구관세법상 통고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는 관세청장 세관세 재량 고발을 할지 통고처분을 할지 재량. 4번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한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 규정의 법인 회사 가능해요. 법인에 해당해요. 맞는 지문. 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 통고처분 행정벌 정리 한번 해봤어요. 자 이거 정리 잘 하시고요. 앞으로 질서위반의 규제법이 나온다든지 통고처분이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잘 정리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19일 매일 행정법 해봤으니까 내일도 오실 거죠? 일주일 쭉